자,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주식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징주랑 주식 종목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보실 거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확인했었던 그런 바이오주 그리고 로봇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고 재테크모 테마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브리핑에 다 주식 종목이 특징주랑 같이 한번 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오늘 주식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주로 박사의바이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했던 그런 이슈가 코로나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간암 치료제 완전 관해 소식이 일단은 나와줬습니다. 완전 관해 소식.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이 치료제가 높은 효과를 보였다. 임상 1상에서 36.4%. 근데 일반적으로 CR 반응, 컴플리트 리스폰스, 완전 반응 한 명도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데 발생을 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3명에서 2명에서 조금 적다. 이전에는 11명 대상으로 했다. 인원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별거 없죠. 뭐 일단 추가적으로 간암 치료제 기존으로 쓰는 게 완전 반응률이 0.4%, 1.3%에 비해서 36.4%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임상 2A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추가적인 그런 매출 반응은 조금 늦을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는 그렇고 재무 측면에서는 뭐 바이오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분석할 여력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본다면은 종목 정보 오늘 기준 아니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6,300억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은 상한가 상승으로 8,200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조가 되어가는 그런 주식이죠. 코스닥.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은 일단 뜨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매출액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진 않고 자본은 일단 96%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 주식 특징이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IR 레포트 관련해서는 22년 6월 22일 이때 발표를 했네요. 투자 등록을 완료했다. 거의 한 달 만에 발표를 했네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임상 2회 이상 완전 관해 관련해서 최근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지가 하나 있고 이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미등기 임원 요약하면은 뭐 재무적으로 특별한 건 없고 간암 소식에서 기존 치료제들이 조금 미비한 관해 소식을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36% 조금 고무적인 그런 관해율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틱봉에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갭을 일단 10% 정도 가까이 뛰었는데 당일시가 9%죠. 9% 상승을 했다가 5% 그러니까 한 4%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해바이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전에 이때 한참 유명했었는데 21년 1월 때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다가 하락을 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번에 상승한 매물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2년 5월 때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때 매물대도 뭐 돌파를 했고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돌파한 것도 아니고 51,300이면 여기죠. 여기에서 매물대 없이 그냥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51,300 아까 테스트했던 구간 마이너스 6%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추가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가 조금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관해 이슈가 조금 바이오 주식에서는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이슈다.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여기 갭 구간 보여줬었던 21년 12월 15일 67,000까지는 열려 있다. 물론 고가 꼬리가 일단은 여기 위치해 있긴 합니다. 고가 55,800 위치해 있는데 55,800을 막 그렇게까지 어렵게 돌파를 실패를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받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객구간 채우려고 이렇게 쭉 돌파를 할지 그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을 받는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여기 고가였던 51,800 정도가 주요 조정 후 반등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31억 정도 나와 있었죠. 장 막판
10시 4분까지 일단은 횡보 움직임 보여줬다가 하락 횡보 움직임 보여줬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세 이어갔다. 이런 움직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시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움직임 거의 완전히 끊겨버렸죠. 마이너스 64,000주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장 막판까지 그런 움직임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를 달성해서 움직이고 있진 않은 건데 그래도 조정을 받는다면 51,800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셀바이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모아 데이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신규 종목이죠. AI 테마랑 상반기 신규 상장 이때 상장을 했었다. 3월 10일 날 상장하고 쭉 계속해서 하락 이어가면서 18,000에서 9,000원까지 50%가량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일단 상승 쭉 한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장 막판 양봉에서 플러스 6% 상승하는 거 움직임 보여줬다. 근데 상승했던 이유가 막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죠. 모아데이터 3일 뒤 무상증자 신주 배정 그 이슈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 주당 5주, 1주당 5주 무상증자를 하겠다. 배정일 기준 다시 살펴보면은 이달 20일 2일 남았죠. 상장 예정일은 10일이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었고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가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모아데이터 마찬가지로 올라간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보아 데이터가 AI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AI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은 AI 기존 테마 그냥 뭐 전방 사업 성장성이 좋아 보여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모아 데이터가 대장의 움직임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무상증자 이후에 마찬가지로 AI 테마들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거리는 일단 정지를 당했죠. 투자 경고 종목 7월 19일 내일 종가가 7월 15일 대비 40% 상승 7월 15일 이때죠. 근데 뭐 이때니까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무상증자 진행을 하니까 사실상 아직은 뭐 리미트 걸려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추가적인 이슈 상승이 있어가지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보시면 15시 15분 장 막판 5분 전이죠. 5분 전에 매수 거래량 쭉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때 이후로 그리고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저는 오늘 매매하면서 팔긴 했는데 팔고 이거 조정 받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 테스트를 하고 크게 눌림 없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조정받고 가도 이상할 건 없고 근데 무증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고공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공전을 진행하신다면 현재 매물대 위치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기존 7월 6일 고가 25,500짜리 500이면은 여기죠.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마이너스 10% 정도 조금 크게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 표시해둔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5% 10%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랑 차트랑 다 봤는데 재무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모아데이터 시가총액 1200억짜리였고요. 오늘 기준으로 1500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최근에 분기 감소세 보여주고 있었는데 부채 자본이 76%, 부채 23% 양호하고요. 잉여금 보이는 게 지금 현재 43억 정도 갖고 있고 자본 총계 344억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산 총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 12월 기준으로 249억, 자본도 193억. 계속해서 뭐 투자하고 있고 영업 흐름도 조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일단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무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AI 테마가 얘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내일 또 그냥 개별 주식들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는 내일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모아 데이터 한정으로 차트를 해석해 보면은 마이너스 5%랑 10% 구간에서 짧은 지지 여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모아 데이터였고요. 세 번째 특징주로 HPSP 볼 수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상장하면서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서 미리 이 종목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고압, 어널링, 옥시데이션 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관련해서 하고 있나 봅니다.
배우는 뭐 이렇고, 초미세 공정 솔루션 파트너, 렌지스터 뭐 이런 것들, 어닐링 한계 극복한 신규 솔루션 뭐 그런 거 있다. 상장된 거는 일단은 2005년부터네요. 2005년부터 했고 2017년 HPSP로 바뀌었다. 최근에 상장을 했다. 반도체 소재 재료 테마, 반도체 그리고 장비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이렇게 있죠. 양산 장비 선정 및 납품하고 있다. 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 관련 수혜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한데 HPSP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봐야 알겠으나 HPSP만의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일단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매수세 위주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플러스 19%가량 상승해줬고요. 상장 5만원 대비해서 4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돌파를 보여줬고 크게 눌림받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3% 정도 눌렸다가 최대 1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전일 시가 구간 다시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을 다닐까 한번 보시면은 58,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58,000원, 58,800원 여기죠. 짧게 또 추가 하락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승주긴 하지만 일단 반도체 장비 테마 삼성전자, DB하이텍과 같은 최근 장비 흐름 상당히 바닥권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플러스 장비 테마의 그런 두 가지 테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재무는 뭐 나와 있을까요 이게? 의미 없죠. 레포트도 뭐 딱히 없고 VC 뭐 하나 가져가 있다. 그냥 비율 하나 가져가 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반적인 주식 비율 보면은 뭐 그냥 10% 사원이네요. 사원에서 10%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아니죠. 업무상 연락처니까 이거 아니죠. 관계는 따로 없고 그냥 주주네요. 일반 주주로 올라가 있다. 10%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묶여 있거나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현재 시가총액 1조짜리죠. 1조인데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가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내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5%에서 8% 정도 조정 발생한 다음에 한 49,000원, 5만원대 가격 다시 한번 테스트한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가 테스트 할 수 있는지 반도체 장비 상황 맞춰서 다시 한번 고가 테스트 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HPSP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시 종목 볼 건데 주시 종목으로 일단 첫 번째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이때 당시 22년 1월 AI에서 최근에 유명했던 게 휴림 로봇인데 얘는 아까 로보티즈는 1월인데 휴림 로봇 가장 최근에 유명했었던 게 5월하고 6월이었죠. 이때도 물론 유명했었고 영상 찍었죠. 6월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로보티즈는 1월 이후로 부각받지 못하고 쭉 흐르다가 최근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0% 상승을 했는데 현재 10% 상승한 구간이 여기 21년 4월 구간에 4월 매물대에서 꼬리 만들고 한번 반등 움직임 출현을 해주고 있죠. 근데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 꼬리라도 열려 있는 거는 기존 고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줄 수 있겠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차트 입장에서 22,000원 정도 열려 있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한 12% 정도 열려 있다. 그리고 매수 거래량도 오늘 막 그렇게 강하게 터진 건 아닌데,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기관 투자도 어느 정도 들어왔었고, 뭐 이때에 비하면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세 첫 번째 매수세로 발생한 게 일단 스타트 좋다. AI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HPSP랑 아이고 모아 데이터랑 엮여가지고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개별 조금 로봇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알겠으나 일단 저가 구간에서 1월 이후로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조금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상승하면은 22년 6월 9일 저가 구간 21,850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차트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관련해서 찾아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대 2024년 160조 시장 전망이다. 현재 로봇 시장은 5조 5천억 규모인데 제조업이 2조, 근데 서비스는 2년간 4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배달 로봇 그리고 바퀴 관련 자율주행 특허 확보를 했다. 실외 배송 로봇 일개미 이것저것 뭐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그냥 특징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그런 모습이고요. 재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전일 시가총액 기준 2,100억 정도,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2,300억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부각을 받았을 때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거의 한 5천억 근접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현재는 2천억 정도 상당히 조금 얌전해졌죠. 영업이익은 일단 마이너스 추세 이어가고 있고, 순이익은 최근에 감소, 마이너스 음전되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로봇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본은 92%, 부채 7% 위치하고 있고, 매출 구성은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36%,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성님 반갑습니다. 로봇 개발용 오픈 플랫폼 19%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도 뭐 딱히 없고, 22년 7월 7일 날 리포트가 하나 있네요. 한번 살펴보면은 서비스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액추에이터와 응용 제품이 86%, 감속기 제어기 이거 있어야 되는데 다이나믹스의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로보티즈에서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 빠른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경쟁사 대비 장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앱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토탈 솔루션 뭐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로봇 회사 대비 좀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 정도가 장점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매출은 로봇 분야 수요 확대로 20% 내외 성장 기대가 있다. 뭐 이렇게 있네요. 1개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로보티즈 한번 꼽아봤고요. 알서포트 두 번째 주시 종목 알서포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황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재택근무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 알서포트 관련해서는 그 재택근무로 많이 해 먹었었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때 20년 3월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 3,000원에서 23,000원까지 거의 8배가량 상승을 해줬다. 8배에서 근데 코로나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4,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26%, 30% 가까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일단 최근 7월 13일 날 고가 한번 보여줬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등했고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려는 그런 시도 한번 보여줬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오늘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면서 1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이때 매도세 대비해서는 그때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12억 정도. 근데 오늘 매수 들어온 거는 플러스 18억 정도가 순매수량 들어왔다. 그 점에서 좀 주목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오 테마가 슬슬 상승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투자자들이 느낀다면은 두 번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전에 써먹었었던 그런 재택근무 관련 주식들이기 때문에 알서포트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징주 알서포트 일본 확진자 1일 확진자 역대 최다 재택근무 확산 기대 강세다. 화상회의와 원격 제어하고 있다. 일본도 근데 11만 명대네요. 이거는 일본 확진자로 봐야겠네요. 일본은 점유율 1위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면 됩니다. 알서포트 달려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성 상승이 조금 길게 이어질 수 있겠다. 20년 6월에 한번 레포트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딱히 없죠.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되었습니다. 7월 13일 날, 7월 11일 날 일단은 지정이 되었고 1일간 금지된다. 13일 지정일 14일 지정을 했다. 14일 이때인데 그렇게까지 큰 공매도 나오지 않고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 공매도 이후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택근무 테마 타석 올라갈 수 있겠다 추정이 되고요. 재택근무 테마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2,700억, 오늘 기준 2,900억 소형 중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일단은 21년 6월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1분기 기준 16억, 순이익은 84억에서 11억, 조금 크게 감소를 했는데 참고할 수 있겠고 자본 87%, 그리고 매출 구성 리모트셀, 리모트콜 69%,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때 좀 많았네요. 11일 이때 공매도가 있었고 13일 이때 공매도가 있었고 근데 공매도 이후에도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여력 조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세 종목이랑 주시 종목 두 종목 살펴봤는데 특징주로는 박셀바이오, 모아데이터, 그리고 HSP 특징주 3개 살펴봤고요. 주시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그리고 알서포트 이렇게 두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랑 코로나 이렇게 쌍두마차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외인의 상승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러한 외인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단순히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그런 수치들에 의해서 좀 과다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에는 주식들의 전체적인 바닥권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 상승이 있겠고요. 그렇기에 이번 상승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과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그런 끝나가는 시장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장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 것인가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7월 18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